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조정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금 사고겠죠. 의외로 조정지역에서, 물론 일반 지역에서도 발생하지만 조정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면은 굉장히 이게 충격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아니 세무사님, 비과세가 뭐가 어려워요. 뭐 1주택이면은 집 한 채 2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되고, 일시적 2주택이면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뭐 3년, 2년, 1년 안에만 이거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러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인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희가 집이 한 채건 일시적 2주택이건 비과세 요건이 되면 이제 세금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정지역의 경우는 그 17년 파리대책 발표할 때 파리대책 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됐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고, 그 다음에 파리대책 후에 취득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취득이라 하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파리대책 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를 하셔야 돼요.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2년 거주를 해야. 근데 아야 나 모르고 파리 전에 계약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외 규정을 뒀죠. 너가 만약에 파리 전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그래 봐주겠다, 보유만 해도 된다. 그런데 단 무주택자로서 계약을 해야지만 그 보유 요건만 있다, 이제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들 아세요. 잘 아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주택을 이제 비과세를 받을 때 보유만 하면 되냐, 아니면 거주를 해야 되냐 할 때,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는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조정지역이건 비조정지역이건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 사고 터지는 게 어떤 경우에요? 이 A주택이 그 파리대책 전에 취득했다 이거죠. 파리대책 전에 취득했으니까 거주요건 없어요. 보유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임대주택은 주택수를 안 보니까 이거 파리대책 전에 취득하셨으니까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신 분들을. 저희가요,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주택수를 안 보는 건 맞는데, 비과세 따질 때 주택수를 안 보는 건 맞는데, 이게요 언제 생겼냐면요, 이 규정이 2011년 10월 14일 날 이때 신설이 됐어요. 뭐 최근에 무슨 대책과 관련해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긴 규정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도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고 A주택이 있을 때 이거 비과세인데 팔이 전에 취득했습니까? 후에 취득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돼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그런데 왜 조정지역에서는 이게 더 사고가 크냐면요, 조정지역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은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집이 이렇게 세 채란 말이죠. 이러면 3주택 중과가 돼버려요. 3주택 중과가 돼가지고 그 세율이요, 그 장기보유공제 못 받고 20% 할증이 됩니다. 20% 할증이 돼요. 20% 할증이. 그래서 이게 그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A주택은 예를 들어서 7억 5천에 팔고요. 그 취득가액은 이제 2억 2천이고 12년 보유했고 거주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C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요건을 갖췄습니다. 세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죠? 그 상담을 했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이건 주택수로 안 보고요. 이거 일시적 2주택이시네요. 그리고 파리대책 전에 취득하셨네요. 그러면 뭐 A주택 비과세네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냥 비과세인 줄 알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신고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 안 하면 자꾸 뭐 안 내면 날라오고 이러니까 에이 그냥 신고나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거주를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충격을 먹은 것이죠. 멘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 2억 2천에서 7억 5천 그 차액에 대한 5억 3천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못 받겠죠. 장기보유공제 못 받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하고 과표 5억 2,750만 원에 원래는 5억이 넘으면 42%인데요. 그 3주택이라 20% 중과가 돼서 6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주택에 대한 세금 3억 2천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거를 중개했던 중개사님은 만약에 이 세금 없다고 했으면 난리 날 것이고 이거를 상담했던 세무사님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뭐 제일 큰 충격은 본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간간히 발생합니다. 예, 간간히 발생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방법이 없겠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야, 그러면 그거 매수자랑 잘 협의해서 계약을 해제해. 계약 해제해. 매수자한테 좀 보상을 하든 어떻든 계약 해제해. 등기는 다 났는데 계약 해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요, 세 가지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가 있고요, 약정에 의한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해제. 이건 이제 합의 해제 계약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이제 사유가 뭐냐면 법정 해제는 그거겠죠. 법으로 정해놓은 아예 그냥 강제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뭐 계약을 했는데 뭐 중도금 잔금을 이행을 불능한다거나 이행을 지체한다거나 이럴 때는 법정으로 해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양도가 아니죠. 그죠? 그 잔금도 치르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행 불능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양도도 아니고 뭐 대법원도 양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약정 해제는 뭐냐? 저희가 계약서를 쓰면 특약사항이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나 특히 매수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것들이 있죠. 뭐 계약 당시에는 현 상태의 매매였는데 만약에 잔금 전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잔금날 봤더니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어서 야 이거 계약 해지하자 이건 안 되겠다.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잔금 전이니까 이것도 아니면 잔금 후라도 이제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 해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국세청에서도 양도 아닌 걸로 보고 대법원도 당연히 양도 아닌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합의 해제 계약. 지금처럼 아이고 세금 폭탄 떨어져 가지고 세금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매수인한테 막 통사정을 했더니 그래 그 뭐 남일 같지 않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해제 그럼 해주겠다. 이제 서로 합의를 했어요. 매도자의 세금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의 사정에 의한 해제는요. 저희 국세청 입장은 이거는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봐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양도한 걸로 일단은 보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재양도로 봅니다. 재양도. 즉 무슨 말이에요? 매도인도 양도세 대상이고요. 매수인도 양도세 대상으로 봐요. 근데 이제 저희 대법원에서는 합의해제를 했을 때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국세청은 합의해제인 경우 합의해제 계약은 이거는 재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재계약.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간 그것도 양도. 그 다음에 매수인이 다시 매도인한테 넘긴 것도 재양도. 물론 이제 가격 그대로 넘겼으니까 뭐 매수인은 뭐 세금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매도인의 이 양도는 그 세금 대상이다.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요. 어떤 이런 약정 해제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어떤 당사자 간의 사정에 의한 어떤 이런 합의 해제 계약은 사실상은 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도 좀 신중히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출이 발생하거나 뭐 대출 계약 승계하거나 이러면 이 해제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매수자가 협조를 안 해주면 이제 뭐 약정 해제로 어떻게 한다 해도 그 매수자가 뭐
협조를 안 하거나 뭐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합의해제라고 만약에 나중에 밝혀진다라면. 그래서 이제 요거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실상 사고가 많이 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주택만 들어갔다 하면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파리 대책과 관련이 없어요. 예, 요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